세계 괴기 이야기 총집합. 귀신이다! 피투성이 여자 귀신. 밤 11시경이었다. 영호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몹시 피곤했다. 어깨에 맨 가방이 1000근이나 되는 것 같이 무거웠다. 영호는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 재수생이었다. 몸이 약한 데다 공부가 힘들어 영호는 가끔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그런 기분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멀리 외등의 불빛이 보였다. 원래 한적한 길이어서 사람이 없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욱 조용했다. 저게 뭐지? 외등이 달린 전봇대 뒤에 흰 옷자락 같은 것이 보였다. 영호가 외등의 불빛 쪽으로 다가가자 전봇대 뒤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젊은 여자가 나왔다. 자세히 보니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학생, 나 좀 도와줘.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푹 쓰러졌다. 여자의 등에는 칼이 꽂혀 있었는데 피가 흘러 옷이며 땅바닥이 피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영호는 엉겁결에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살인사건이야. 괜히 말려들었다가 누명을 쓰지는 않을까? 영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자가 얼굴을 번쩍 들었다. 도와줘, 제발. 병원으로. 학생, 나 좀 도와줘. 무척 무서웠지만 피를 흘리며 애원하는 여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영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여자를 들쳐 업었다. 그리고 병원이 있는 큰 길 쪽으로 달렸다. 처음에 여자는 가벼웠는데 점점 무거워졌다. 여자가 축 늘어지는 것 같고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기도 했다. 죽은 게 아닐까? 영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를 악물고 병원까지 갔다. 병원 간판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져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봐요. 학생. 학생. 얼마 동안 쓰러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호는 누군가가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깨어났다. 이런 데에 엎드려 있으면 어떡해. 집으로 가야지. 방범대원들이었다. 여자는 영호가 둘러보니 여자는 없었다. 혹시 여자 못 봤어요? 여자라니? 영호는 옷을 털며 일어섰다. 분명히 여자를 업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영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어디 아픈 게 아니야? 집이 어디야? 데려다 줄게. 아닙니다. 영호는 무서워서 몸을 떨었다. 이건 분명히 살인사건이야. 내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누가 시체를 치운 거야. 영호는 방범대원들에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방범대원이 물었다. 틀림없어? 등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는 게? 네. 그 장소가 어디야? 저기 골목길이에요. 영호는 방범대원들을 여자가 쓰러졌던 전봇대 쪽으로 안내했다. 방범대원들이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다. 빗자국 같은 건 없는데. 그래도 일단 보고를 해야지. 영호는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을 들고 방범대원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영호는 한 형사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야기했다. 형사는 영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고 영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왜 그러세요? 영호가 이상해서 물었다. 학생이 걱정되어서 말이야. 며칠 전에도 고3 학생이 그곳에서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어. 병원 앞에서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여자가 없더라는 거야. 여자의 인상이 학생이 본 것과 똑같아. 입에서 피를 흘리고 등에 칼을 맞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 옷을 입고. 그렇다면 헛것을 본 거지. 옆에 있던 방범대원이 물었다. 헛것이라니? 귀신을 봤다는 말입니까? 몇 달 전에 그곳에서 여자가 죽은 건 생각 안 나? 네. 강도를 만나 소리치다가 칼에 찔려 죽었지요. 그런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어. 한참 후에야 나와서 신고를 했지. 그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그 여자가 귀신이 되었단 말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 그 여자를 병원으로 업고 갔던 그 학생, 바로 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영호는 자기가 귀신을 업고 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무릎이 와들와들 떨렸다. 형사가 영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난 귀신 같은 거 믿지 않지만 마음과 몸이 약해졌을 때 귀신이 덤빈다는 말이 있어. 여자애를 빨리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해드려. 형사는 영호를 차로 집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 영호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밤만 되면 헛소리를 하며 심하게 앓았다.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간다! 사람 살려!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 극도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영호의 어머니는 껌파리, 파출부, 과일 장수 등을 해서 영호를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영호는 어머니가 일 나간 시간에는 집에서 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한 구두 병원이 있었다. 어느 날 영호는 구두병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내일쯤 할아버지 아들 춘식이가 감옥에서 풀려날 거예요. 다시는 감옥에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웃에 사는 여대생에게는 안 됐어. 약혼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겠어. 라고 말했다.
영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영호의 예언은 거의 들어맞았다. 영호 어머니는 아들이 낮에는 멍한 얼굴로 돌아다니고 밤만 되면 헛소리를 하며 알차 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야. 무당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야 해. 라고 생각했다. 영호가 병이 난 지 일주일 뒤에 영훈의 집에서는 무당의 굿이 벌어졌다. 무당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춤을 추었다. 영훈은 무당이 너무도 무서워서 가슴이 조그맣게 졸아붙는 것만 같았다. 한참 주문을 외고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춘 후에 무당은 들고 있던 칼을 영호를 향해 던졌다. 영호는 그 칼이 자신의 심장에 꽂힐 것만 같았다. 그런데 칼은 영호가 누워있는 마루의 끝에 가서 꽂혔다. 새파랗게 날이 선 칼이 한참 동안 부르르 떨었다. 칼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영호는 뭔가 가슴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열이 내리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일주일 후에 영호는 완전히 몸이 회복되었다. 그는 그 후로 그 외등이 있는 골목길을 피해서 다녔다. 조용한 시간이면 영호는 가끔 귀신을 머릿속에 떠올렸다.